2019년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람이 먼저인 검찰로 개혁한다였습니다. 그리고 2시가 조금 넘은 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지막 글이 조국 장관의 페북에 올라옵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계속 읽다가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려봤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세월호 참사 당시의 항해사였다는 저도 처음 본 가짜뉴스에 대한 법무부 대변인실의 답변이 짧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가짜뉴스에 대한 법무부 대변인실의 답변을 보고 제가 처음 후보자 시절 이 대변인실에 자료 요청을 했던 때가 기억났습니다. 8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보냈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제대로 보도한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날부터 따님이 논문 제1저자 논란으로 올 언론이 도배됐었으니까요.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수사권 남용을 절제하고 국민의 인권보호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백 개씩 논문 논란에 대한 보도가 쏟아질 때 28일 제가 도저히 이 보도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직접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전화해서 보도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죽기 살기로 기사가 나오는데 정작 후보자 본인이 작성하고 국민께 내놓은 보도자료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이 보도자료를 요청할 때 받았던 특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만으로도 법무부 대변인실은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했으니까요. 제가 전화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언론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무부 대변인실에 보도자료를 요청하려고 전화했을 때 짧지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표정이나 얼굴을 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감정이 전달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5분 정도 지났을 때 대변인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뭐지? 싶었어요. 받아보니까 요청하신 보도자료를 잘 받으셨냐는 확인 전화였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을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5분이 지나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보도자료를 잘 받았다고 확인해 드렸습니다. 메일에 짧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에 진심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콘텐츠를 만들 때 보도자료 전문을 구할 수 없으면 보통 직접 전화해서 보도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확인 전화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확실하게 다가온 감정은 간절하다였습니다. 이 간절함이 진실되었기 때문에 이번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서초동 촛불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 영상에서 이 조국 장관을 둘러싼 모든 사태는 드라마 같다, 마치 왕자의 게임 같다고 했었습니다. 농담처럼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모든 역할을 다 하고 그 주인공이 직을 내려놓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 시나리오가 전개됐습니다. 촛불 시위를 계속 나가봤던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쾌배처럼 느껴지는가? 아닙니다. 부채감을 느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스스로 불쏘시개라고 말한 것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정은 절대 잊혀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황금 같은 주말 계속 서초동에 나가서 검찰개혁 조국 수호를 외쳤던 시민들은 조국 장관의 사태를 감정의 영역에서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이성적인 기억보다 감성적으로 받은 충격은 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촛불 시민에게 부채감을 주었습니다. 촛불로 지켜왔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그리고 검찰과 언론이 조국 장관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혔던 것, 이 모든 사건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조국 장관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낼 겁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착각할 겁니다. 검찰개혁 자체는 반대할 수가 없어서 그걸 하겠다는 사람을 치사하게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신경을 벅벅 긁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조국 장관의 사태가 승리라고 생각한 세력이 뚜렷해지고 검찰개혁을 원하던 시민들의 마음을 더 세게 달금질할수록 우리는 기억으로 견고해질 겁니다. 검찰과 언론이라는 망가진 거대한 집단의 광기로 인해서 조국 장관의 일가족은 부당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했지만 그 자기 합리화까지 뻔히 보일 만큼 유치하고 치사한 공격이 권력자가 아닌 정경심 교수님과 그 따님
아드님에게 가해졌고 도가 지나쳤습니다. 세 달을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불러와서 조사를 받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온통 국민에게 감정을 구걸하는 허접한 짜깁기였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언론의 악의적인 편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시민이라는 지식인 한 명에게 완전히 박살이 날 만큼 언론은 민심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쳤던 촛불시민의 상실감이 얼마나 무서운 관자경으로 작용할지 언론도 감을 잡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 답이 조국 장관의 마지막 글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신은 불쏘시개로서 그 역할을 다했고 나머지는 당정청이 완수해 주시리라. 우리는 이제 조국 장관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부당한 괴롭힘을 한 가정의 가장이 자연인으로서 돌보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국 가족 모두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작은 불씨를 기억하고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완수할 수 있게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현이었습니다. 안녕!